이어서 현지에서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흐름 분석해 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 날입니다. 현지에서 지금 이틀 떨어지고 이틀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오르지 못했어요. 내일 남아있는 거지만 내일 결과에 따라서 지난주 3주 만에 상승하지로 마무리했던 장이 이번 주 같은 경우 엇갈린 등락으로 마감할 건지, 안 그렇게 되면은 또 상승하지로 이어갈 건지 보는 건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내스닥만 폭등한 내스닥이 3주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내스닥만 완전히 거의 엄청나게 강력한 랠리 모델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현재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부채 한도가 협상이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가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좀 위축돼 있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이제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이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이제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크레딧 워치 네게티브로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에 속한 내스닥 쪽에 완전히 패닉 바잉이 이쪽으로 완전히 몰려가는 그런 추세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엇갈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우존스는 지금 최근 19일 동안에 15일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19일이라고 했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제 한 달에 20일 동안에 거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4일 오르고 15일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신기록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다우존스는 이제 올해 들어서 5개월 동안에 한 일이 없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종가로 봤을 때는 다우존스는 올해 들어서 1.1% 정도가 이제 하락한 겁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스닥이 올해 들어서 21%를 폭등을 했고 S&P 500이 8%를 오르면서는 지금 내스닥과 S&P 500이 나란히 9개월 최고치까지 반등한 거였을 때는 완전히 제대로 엇갈린 상반된 그런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따라서 지난주 3주 만에 상승했던 가동치도 회복세가 진짜 반짝 상승,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죠. 실패한 반등으로 끝나버린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상승세로 가는지가 판단은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이제 눈에 띄게 된 주식들을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이칸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칼 아이칸이라고 전설적인 어떻게 보면은 액티비스트 인베스터인데, 그러니까 행동주의 투자자죠. 이 칼 아이컨의 회사가 3주 전에 이제 힌든버그에서 이제 그 쇼 리포트죠. 공매도하는 리포트가 나온 다음부터는 지금 3주 동안에 거의 수직 하락하면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어제까지 3일 연속 14년 최저치를 경신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폭락하면서는 아예 19년 최저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월 1일 날에 그 공매도 리포트, 쇼트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주식 가격이 $50 42센트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64%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쇼 리포트가 안 좋은 게 나왔을 때는 칼 아이칸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던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연 설명 같은 것도 없고 반박하는 것도 없는 거고, 또 다른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서도 방어 움직임, 디펜딩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는 지금 떨어지는 거가 이제 추락하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19년 최저치를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드라인에서 횡보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레이딩 웨인지를 만드는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 금방 반등해서 회복하기를 좀 힘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Fcorp이 있습니다. VFcorp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제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EPS가 17센트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한 2% 정도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27억 4천만 달러가 나오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예상보다 마찬가지로 좋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올해 총 수익 전망을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그냥 재확인하는 데 그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떨어지고 오늘 떨어지고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는 12년 8개월 최저치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는 올해 들어서 34%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한 이제 1년 전에 비했을 때는 61%가 폭락한 상태고, 이 VFcorp이 2020년 1월 달에 4.3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때 주식 가격이 $100 25센트입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무려 82%가 초토화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의류 회사죠. 이제 뭐 에버크롬비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에버크롬비가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완전히 폭등을 했는데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어 같은 경우는 100%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이 나왔고 레버뉴는 이제 11억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3.8%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매출 또 거기다가 올해 총 매출 전망까지 싹 다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면서는 12%가 폭락하면서 7개월 최저치를 밀려버렸고 거기다 더해서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28%가 이제 폭락해 낸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2021년 6월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은 무려 74%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15%가 더 잘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잘 나온 실적 호조를 기록했고 그리고 레버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무려 47%가 증가했습니다. 한 62억 3천만 달러의 레버뉴를 기록했고 그 대신에 뭐냐면은 다음 분기와 올해 총 매출 전망을 또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는 주식 가격이 17%를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2020년 9월 달에 이 스노우플레이크 상장했는데 이후 어떻게 보면 지금 2년 8개월 정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올랐던 것도 싹 다 없애버렸고요. 이렇게 되면서는 2020년 12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 비교했을 때는 66%가 이제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간밤 엔비디아는 주가가 24%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본 AI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좋을 거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벌써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상승 모멘텀에 꺾이지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7개월째 계속 상승 모멘텀을 탄력받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실적이 잘못 나왔거나 진짜 뭐 가이던스가 안 좋았거나 했었을 때는 진짜 올라간 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폭락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반대로 엄청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일단 수익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좋게 나왔고 또 다음 분기 매출 전망 같은 경우도 한 7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포캐스트가 거기다 그냥 110억 달러가 나온다고 예상보다 50% 정도가 증가한 거죠. 예상보다 50%가 더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칩 디맨드가 여지까지 계속 하이 디맨드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강해질 거라고 여러 투자 회사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긍정적인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시키고 프라이스 타겟도 동시다발적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을 완전히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 더해서 지금 엔비디아는 장중 이제 최고 29%까지 폭등을 했다가 마감할 때는 24% 이제 플러스로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고의 날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24%를 폭등하면서는 이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가 증가하는 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 레코드 키핑했던 거는 애플이었었어요. 애플이 2022년도 11월 달에 폭등하면서는 하루 만에 1,91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가했었는데 그걸 깨고 엔비디아 같은 거는 2천억 달러 증가 기록하면서는 새로 이제 증가 기록을 이제 갈아치운 거죠. 이제 거기다 더해서 엔비디아가 2021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1년 6개월 만에 그냥 갈아치웠습니다. 새로 경신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무려 163%를 폭등했고 작년 10월 13일 찍었던 2년 2개월 최저치와 비교했을 때는 221%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폭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이게 숏 인트레스트, 공매도 폴션, 숏 인트레스트가 불과 1.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공매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한꺼번에 24%가 폭등했다는 얘기는 톨 스퀴즈가 아니라 공매도도 있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리얼 바잉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살까 말까 모니터하고 있다가 이 정도까지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올리더라도 더 뒤늦게라도 추경 매수해서 사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 엇갈립니다.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경 매수해서 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게 체이스해 갖고 추경 매수해서 이 주식을 산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마디로 이익 실현하면서는 프라이빗 테이킹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쪽에 또 마찬가지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그리고 덩달아서 오늘 엔비디아가 이 정도까지 폭등해서 올라가니까 AMD 같은 경우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동반 상승을 한 겁니다. 지금 AMD는 13개월 오늘 최고치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16개월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올해 들어 AMD가 무려 85%를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4%를 폭등했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폭등한 거지만 다른 주식들도 반도체 관련, AI 관련 주식들도 만만치 않게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스닥이 벌써 올해 들어서만 21%가 폭등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수치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다우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하면서 1.1%가 마이너스고, S&P 500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했지만 8%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스닥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월마트, 타깃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코스트코 실적을 발표를 했죠. 미국의 유통업체들의 실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의 경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코스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한 1시간도 안 돼갖고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EPS는 잘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레브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예상보다 못 미쳤어요. 그러면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세로 소폭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코스코는 지금까지 4일 연속, 이제 어제까지 4일 연속 떨어졌다가 오늘 올랐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 오른 거에 한 반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업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회사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진짜 기업별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월마트나 뭐 타겟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올라갔고,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홈디퍼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인벤토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좀 위축된다, 경기가 둔화된다, 위축된다 이런 사인이 있게 됐을 때는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거가 직격탄을 받는 거가 유통업체들이나 소매업체들인데, 의류 비롯한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도 희비는 완전히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소식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월가 월부 ETF 시황 이어집니다.